가장 흔한 위험인자가 연령이 높아지는 거니까 백내장 수술이 전 국민이 받게 되는 수술 중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게 돼요. 환자분들께서 저는 근거리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거리에다 무조건 의사들이 맞춰주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눈의 정석 조희윤입니다. 눈의 정석 박승훈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어떤 거고 백내장 수술할 때 흔히들 고민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안과에 내원한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렌즈를 넣었다, 렌즈를 삽입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눈에 사용하게 되는 렌즈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안과 영역에서 렌즈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아실 만한 거는 컨택트 렌즈가 일단 있고요. 20, 30대 때 하는 시력 교정술 일종인 렌즈 삽입술에 쓰는 렌즈가 있고, 노년층이 받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렌즈, 즉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백내장에서 생기는 수정체라는 구조를 저희가 또 렌즈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다 렌즈라고 불리지만 각기 좀 다른 것들이죠.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렌즈를 내 눈에 넣었다 내지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마도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로 이해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내장이라는 건 뭘까요? 백내장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백내장을 일단 설명드리려면 눈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 표면에 있고요. 그보다 안쪽에 동공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구를 옆에서 봤을 때 그 동공의 뒷면에 존재하는 게 수정체라는 구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구조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이 생기는, 즉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 경우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백내장 끼가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백내장이라는 게 사실 수정체의 혼탁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백내장은 백내장이죠. 근데 그게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백내장이라는 개념에서 환자들이 걱정할까 봐 아마 조금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위험인자가 연령이 높아지는 거니까 백내장 수술이 전 국민이 받게 되는 수술 중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게 돼요. 백내장 수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쉽게 이해되게 설명해 주실래요? 백내장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수정체의 혼탁을 초음파로 없애는 과정인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수정체가 없어진 공간, 수정체 낭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인공수정체 삽입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자, 백내장 수술의 앞 단계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이란 초음파의 장비가 눈 안쪽 수정체 부위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각막 쪽에 2.4에서 한 2.8mm 정도의 미세한 절개창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고, 그 초음파 기구가 이 수정체 혼탁된 부위 내부에 들어가서 수정체를 덩어리를 잘게 쪼갠 후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유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이고요. 그럼 비어있는 이 주머니 같은 구조가 남게 되고,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게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백내장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는데 인공수정체 안 넣기도 하나요? 아주 드문 경우를 빼고는 보편적으로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수정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수정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대체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게 이물질이 눈 안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게 부대끼거나 아프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노안 수술 관련해서 또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단어가 됐는데요. 인공수정체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인공수정체의 종류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조절력이 없기 때문에 초점이 한 가지 이고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3개에서 4개 정도이고, 수술 후에 돋보기 안경 착용이 필요 없는 인공수정체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분산시켜서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원거리 등의 이제 여러 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초점이 좋아요? 다초점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똑 떨어지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처럼 망막을 많이 보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황반 변성이라든가 또 황반 부종이 있다든가 망막 점막이 있다든가 망막이 질환이 있는 경우 꼭 다초점을 넣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환자 각각에게 맞는 인공성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꼭 시력에 중요한 요소가 백내장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안구 내부의 황반변성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 또는 녹내장 같이 시력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인공성체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다초점 인공성체를 눈에 넣은 경우에는 대비감도가 더 감소가 돼서 더 어둡거나 초점거리 대비감도가 떨어지거나 여러 초점에 시력이 맺혀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초점 인공성체를 보통 권합니다. 근데 사실 경미한 망막 질환이나 어떤 질환에 있어서는 그 질환 유무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지만 꼭 단초점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yes or no로 무엇이 좋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죠. 환자의 눈 상태를 보고 그 환자의 직업이라든가 연령, 그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 결국은 정확한 검진과 갖고 있는 다른 안과 질환 다 검토하고 환자가 아니라 상의를 통해서 결국은 의사가 충분한 고민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받는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밝은 환경, 밝은 조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야간에 운전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초점 인공성체의 경우 빛 번짐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초점 인공성체 내에서도 근거리와 중간거리, 원거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리들이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인공성체를 골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초점을 넣었다고 해서 다 빛번짐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초점 인공성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다고 조금 심플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다초점 인공성체라 하면 초점을 간단하게는 3가지 정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리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33cm에서 40c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성체 초점 3개짜리인 경우에는 33cm부터 멀리까지를 잘 볼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가까이까지를 좀 잘 보게 하려면 인공성체 안에 회절 링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빛 번짐을 좀 더 유발할 수 있어서 근거리를 조금 멀리로 초점을 맞게 하되 빛 번짐을 점점 줄이는 방향의 인공성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 환자한테 맞는 걸 골라야 한다가 정답은 정답이네요. 수술 후에 안경을 착용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단초점 인공성체의 경우에는 초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초점을 멀리로 잘 보이게 해드린다 하면은 근거리를 잘 보려면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상 근거리를 좀 잘 봐야 되는 분들은 수술 후에 가까이를 잘 보게 해드리되 그런 분들은 멀리를 볼 때는 안경을 써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저는 근거리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거리에다 무조건 의사들이 맞춰주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이가 들면서 또 바뀌게 되고요. 환자가 생각하는 근거리가 내가 너무 중요해요 라는 게 원거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값을 보일 수 있는 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환자들께서 한 20년 전에 받았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다 초점 인공성을 쓴다고 해요. 그럼 나 지금 바꿔주세요. 아니면 지금 이 렌즈를 넣었다가 나중에 한번 안 맞으면 바꿀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인공성체를 넣게 되면 눈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들어가 있는 주머니, 수정체 낭과 유착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눈의 조직과 유착이 되면 추후에는 그걸 제거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조직을 다
떼내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 눈의 건강에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번 들어간 인공수정체는 들어가게 되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보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백내장 수술 후에 안경을 바로 벗을 수 있나요?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초점 3개짜리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다면 바로 안경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보통은 멀리를 잘 보게 해드리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근거리용 안경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측값을 좋게 하려고 다양한 장비로 예측값을 하고 인공수정체 삽입해도 눈 안에서 초기의 굴절 이상과 수술 후의 회복 과정 중에서 안정됐을 때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정하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을